오늘은 진성적 혈구증가증, 영어로는 폴리데미아 베라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환이 왜 암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암 진단 보험금 청구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진성적 혈구증가증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적혈구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증, 즉 혈관이 막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질환은 JAK라는 유전자의 변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이되면 적혈구 생산이 조절되지 않아서 계속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진성적 혈구증가증이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진성적 혈구증가증을 골수증식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험사들은 진성적 혈구증가증을 암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됩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해석의 차이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약관을 해석할 때 암의 정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WHO에서 암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보험사들은 진성적 혈구증가증을 전형적인 암의 형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암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골수 증식 종양을 암으로 명확히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해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병리학적 분류의 변화입니다. 진성적 혈구증가증과 같은 골수 증식 질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류와 정의가 변경되곤 합니다. 과거에는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질환이 최신 병리학적 기준에 따라 암으로 재분류되기도 하죠. 하지만 보험계약은 보통 계약 당시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최신 기준에 따른 분류가 보험금 지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진성적 혈구증가증이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후에 암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사는 여전히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암의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골수 증식 종양이 암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성적 혈구증가증이 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소견을 통해 질환이 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성적 혈구증가증이 왜 암으로 인정되는 문제에서 논란이 생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보험사와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